E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톡 박웅현 님이 지은 8단어, 박웅현이 지은 8단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박운형 님께서 북하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웅현 씨 2012년도에 13년도에 이 책이 써졌으니까 벌써 10년 됐네요. 10년 뭐 이제 박웅현 씨 TBWA 코리아라는 그 광고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CEO, Chief Creative Offic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써서 그 크게 히트한 책이 아마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을 쓴 것 같아요. 독법으로 창의력과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근데 이 8단어라는 책도 와 조금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이번에 공항에서 샀던가 한국 갔다가 이게 아주 타이틀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운형입니다. 저자의 말 들어가면서 2012년 10월부터 2달여간 20여 명의 20대, 30대들과 함께 만나 젊음을 필요한, 아니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2년에 이 친구들이 30대였으면 지금 23년이니까 이제 40대 들어갔겠네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 나누었던 그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10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다. 이 같이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책을 쓰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2달간 무슨 단어를 가지고 논의를 했냐면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8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인생이라는 한 맥락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자성어로 도노점수 불교에서 하는 얘기래요. 이 사람은 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주로 이제 불교 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도노점수 불교 용어지요. 도노 갑작스럽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점차적으로 수행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도노점수 좋은 얘기죠. 딱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레벨레이션 그죠? 카이로스 모멘을 딱 하고 그것이 평생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뭐 갑자기 변하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깨달은 것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라 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자존입니다. 자존. 자존은 뭐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죠? 자만이 아니죠. 스스로를 교만 떠는 걸 자만이라고 그러고 자존은 자신의 존재. 예, 스스로자 존중할 존. 그죠? 그래서 자기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아모스 파티 이게 아모르 파티인데 아모르 파티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나왔죠. 아모르 파티 그리고 뭐 파티하려는 줄 알고 막 춤추고 난리를 부리는데 이게 아모르 파티죠. 파티 그게 뭐야 라틴으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죽음을 기억하며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쓰면서 그 그런데 우리가 기본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뭐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는 스탠다드가 뭐냐라고 하면서 어느 미국 대학 교수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이질 문화와 동질 문화라는 말로 해석했다. 미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 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너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저씨 저기 어디 가면 약국 있어요. 저기 가서 저기 가면 된다. 왜? 우리가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너무 재미난 얘기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듣죠? 더욱이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은 당연히 칭찬, 그죠? 어, 자꾸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뭐야? Perfectly, we are all perfectly imperfect하다.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불완벽한 거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고,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그죠? 근데 그거를 현실로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 둘이 만났어. 그래서 완전하게 불완전한 커플이 되고 가정을 쌓고 완벽하게 불완전한 애새끼들 낳아서 키우고 완벽하게 불완전한 미래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죠? 자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본질. 본질이 뭐죠?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그 뭐냐면 우리는 참 사람들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죠?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제가 이거 한국말 언제나 썼지만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를 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가. 와, 전 몰랐어요. 저는 여보세요가 여기를 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우리는 헬로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See here. I see you. 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 visualization 우리를 보고 서로 look at me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음, 뭐 아주 기발한 것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고. 여기 이제 옥스퍼드 얘기가 나와서 여기 제가 좀 코멘트를 하는데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소속 칼리지들의 주요 목표는 학식이나 지식을 두뇌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곳 졸업생은 의사나 변호사, 신학자, 물리학자, 운동선수 같은 전문가가 되어 나가지 않는다. 여기에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방면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디그리를 받고 무슨 뭐 필드가 있고 거기서 피직스에서 뭐 마스터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래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education 교육이라는 게 뭐냐 education은 밖으로 끌어낸다 educate cate라는 게 cast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안에다 뭐를 자꾸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받아들여 이놈들아 외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educate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그것을 educat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자기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것을 계속한다. 여기서 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질에 왜 우리가 더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 기타 회사는 기타를 만들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다 망했고, 음을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모두 살아남았다. 와우.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타를 만들 거야. 근데 아니야, 우리는 음을 만들어. 왜? 음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죠. 그죠? 우리는 좋은 기타가 뭐예요? 음을 잘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쁜 기타, 뭐 잘 팔리는 기타, 이 본질을 벗어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뭐 기타 회사도 망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빵집도 마찬가지고 그죠? 월남국수집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뭐예요? 맛있는 거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전, 클래식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야, 이건 참 맞는 말이다.
클래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분은 계속해서 그 클래식에 대한 책, 그죠? 그러면서 그중에 카라마조 형제들 이런 작품을 무조건 읽으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에 있어도 왜 많이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을 꼭 읽고 외우지 않아도 인생은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아이들은 자기네게 좋은 것을 알아서 찾을 테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뭐 리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저야 잡식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읽고 재미나서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자꾸 모든 사람이 당신 같다고 생각하지 마. 누가 무슨 솔직히 뭐 책을 80권 쓰고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냐고. 책을 한 권씩 읽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글쎄 나는 뭐 꼭 나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간증이야 간증. 내가 지금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명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다는 디스크립션이야.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거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일주일 그래서 여기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한 권을 읽건 한 달에 한 권을 읽건 책은 읽어야 된다는 건 뭐 바꿀 수 없는 불법이죠, 그죠? 네. 우리 자기 딸이 지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학생 된 딸아이가 미술사에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하길래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철학을 공부해서 뭐 먹고 살겠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 철학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무나 멋있는 분이네. 어떤 직업이라도 철학은 도움이 되죠. 본질적이니까요. 할렐루야! 와우! 박웅현 형제님 아멘입니다. 네, 철학은 본질이잖아요. 그죠? 본질을 알고 클래식한 걸 많이 읽고 그다음에 뭐야? 견이 뭐예요? perspective, perspective.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기가 막힌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막 울컥했습니다. 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 이 글입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밥도둑이잖아요. 알이 꽉 찬 간장게장.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저도 무척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 시를 읽고 난 후 2분 뒤 여러분은 간장게장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정말 더는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겠어요. 들어보세요.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와우. 막 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고도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와, 완전히 그냥. 우리 아내는 그래도 먹을 겁니다. 간장게장을 담글 때 게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살아있는 게에게 간장을 부어 삭히는 거죠. 살이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이 시를 아침에 읽었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 딸아이는 울컥울컥 쏟아질 때 부분에서 벌써 울기 시작했고 한도현 씨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고 하니 어쩌라는 겁니까? 꽃게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건 똑같은 꽃게를 보면서도 퍼스펙티브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견의 일 얘기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김훈 그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김훈 씨 같은 그런 디스크립션. 어떻게 저런 똑같은 상황을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죠? 어, 어, 여기서 보겠습니다. 심한 그런가요? 김훈을 보세요. 그가 자전거 여행에서 말한 꽃들에 대한 철장을
결창을 읽기 전에 꽃과 그 위에 꽃이 달라요. 말기 암 환자처럼 떨어지는 목련, 개별자로 태어나는 동백, 꽃이 꿈을 꾼 것 같은 산수유, 바람에 날려가 떠진 순간이 결정된 매화, 흘려보낸 것들을 들여다보게 해요. 광고, 시, 글 쓰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제가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게 절판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못 사가지고 한국 그 유스트 북스토어, 그것도 새 책은 없어가지고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서 몇 년을 찾다가 찾아가지고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김훈 씨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사건을 이런 입장에서 볼 수 있을까? 음. 제가 처음에 읽은 시 중 그 책 중에 그 어떤 여자 어린아이가 오줌을 누는 모습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더니 뭐 목사님이 이렇게 야한 책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야하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어린애가 오줌 누는 걸 저렇게 자세히 관찰을 했을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각을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음. 이 조은이라는 어, 글 중에서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두움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맬 것이다. 그죠? 누구는 지루해 40분을 아름다운 꽃이 있는 들판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냥 짜증내면서 버스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렇게 40분에서 1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정신없이 저 꽃 봐, 저 색깔이 바람이 불면 이러네. 아이고 이렇고 하면서 꽃들이 어두움을 어떻게 익히는지,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아먹는지,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음, 보낼 수 있고, 아니면 고작이나 버스 기다렸다는 기억에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목이 메일 것이다. 이게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그냥 비행기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이미지했던 것이 그 비닐봉지, 쓰레기 봉지통이 이렇게 날아다녀. 근데 그거를 음악을 넣어가지고 쫙 아름답게 한 건데, 야, 이게 그러니까 이 디렉터가 보는 입장이 똑같은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뭐라고 썼냐면 익숙함을 두려워야 합니다. 김훈처럼 수박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해요. 제 명함에 찍힌 말이 surprise me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매 순간 매일 일어나서 아이고 또 일어났네. 그런 익숙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된다. 왜? 어떻게 앵글을 가지고 어떠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자기 딸한테 언제나 얘기한대요. 여행을 생활처럼 하고 생활을 여행처럼 해봐. 야, 이거 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여행을 생활처럼. 그건 뭐냐 하면, 여행 가가지고 여행자들 투어리스트 패키지 하지 말고 파리 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가 시작한 다음부터 너무너무나 좋아요. 예를 들어 사이프러스는 섬에 처음에 갔을 때는 호텔에 가서 있었어요. 사이프러스 호텔에서. 호텔은 뭐죠? 투어리스트들 그냥 바닷가에서 지내는데, 근데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갔을 땐 에어비앤비를 해가지고 어느 친구가 그 동네에 있는 자기 집을 호텔의 반값으로 빌려줬어. 그리고 자기가 호텔에서 내가 공항에까지 저를 대어주고 돈 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에어비앤비 바로 옆에 거의 구멍가게 있고 바로 앞에 커피숍 있고 걸어가면 바다고, 옆에 동네 옆에서 뭐 와이프랑 싸우는 소리 들리고 애새끼들 또는 뛰어노는 소리 들리고. 그것이 바로 여행을 생활처럼 하고, 그리고 생활을 여행처럼 해봐. 우리가 매일매일 놀라는 거예요. Surprise me. 오. 네. 와.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여행처럼 해. 이 도시를 내가 3일만 있다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서 3일밖에 못 머물었기 때문이야.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활할 때 여행처럼 해. 참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파리에서 왜 이렇게 파리가 아름다워? 3일밖에 없었으니까. 살아보면 그 진짜 삶의 그 아름다움은 못 잊겠네. 여기 현재라는 글을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서브타이틀이 현재 개처럼 살자. 영어로 하면 Living like a dog. 네. 어떻게 개처럼 사는가? 개는요, 어,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 개들의 시간은 circular하다. 그 밀란 쿤테라는 그분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디스터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책으로 안 읽고 영화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막 섹슈얼하고 너무 그 뭐 여자애가 막 그 좀 그런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저는 살짝 영화 보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랬는데 아마 책은 굉장히 깊나 봐요, 철학적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어 카렌이라는 개를 이야기하면서 개들은 원형의 시간을 살고 있다. 행복은 원형의 시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시간을 우리가 하나로 한 줄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는 길목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행복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다시 서큘러 가서 돌아오는데 그 서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갈때 hit and miss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서큘러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시간이란 건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 있는데 그 안에 중심으로 있다. 좋은 얘기네. 그죠? 네, 좋은 얘기예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컨셉법 시간은 뭐냐? 그러면서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라는 것을 누가 썼어요. 한영조에. 스님도 돌을 닦고 있습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돌을 닦는 거라면 아무나 돌을 닦고 있다고 하겠네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고 있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현재란 무엇이냐?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실존 철학에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매일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제가 뭐 수없이 하니까 어제 일 걱정하지만 지났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고 달아올 내일은 걱정하지만 아직 안 다가왔으니까 오늘 삽시다.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름이 매일 복음이잖아요. 매일 복음. 그렇죠? 내일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제 복음이 아니라 매일 복음. daily, today, today's gospel이에요. 매일 복음이란 건 today's gospel, daily gospel. 디지라고 그러는데 디지. 예, 디지를 못하면 디지어 버리는 거야. 디지어. 예, 근데 현재에 집중을 한 말이죠. 그 스님 말씀이 맞죠? 아니야. 밥 먹을 때 괜히 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잘 때 뭐 딴 생각하고 잠 못 자고. 예. 우리는 그렇게 딱 현실을 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 반도 안 했는데 지금 2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잘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하나하나가 관능적 기쁨인 내일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 와, 너무나 멋있죠. 각 순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것들이 모여서 나를 광채를 아름답게 한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요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님 말을 들으면 안 될까요? 이건 뭐 거지 같은 왜 우리가 저기 스님 얘기를 들어? 그건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좋은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그렇구나. 맞는 얘기다. 그거와 우리 구원론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법정 스님이 불나는 거기 와가지고 야 불이야 나와 그랬을 때 나는 스님 말이니까 안 들어. 아니죠. 진리를 얘기하면 그냥 진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Wow, not possess abundantly the stuff, but abundantly exist as a self. 스스로 내가 정말 풍요롭게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그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게 독일 말로 또 뭘 하나 썼네. Wer will doch du bist so schön. 와,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응용했는데요. Verweh doch, du steigst du schon. 머물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머물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자기가 사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 시간, 이 시간 머물라,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죠? 우리는 인생을요 자꾸 경주로 본단 말이에요. 응? 경주? 경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랑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는 red race, 쥐들의 경주라고 그래요. 미국 말로는 life is a red race라고 그러고 뭐 빨리 해서 승리를 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그 쥐들의 경주에서 우승해봐야 우리는 쥐로 남는 거예요. 그 red race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을 경주로 보지 말고 순간순간 합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이르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재미난 게 자기네 딸을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20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도 우리 막내딸 생일이라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이제 우리 딸의 그 보이프렌드 그 부모도 왔었어요. 뭐 비슷한 상견례 비슷한 걸 했는데 거기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서는 education is not, school is not that important.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뭐가 중요해? 교육이 중요합니다. Education is. 그래서 애들 학교 뽑아가지고 막 3주 동안 홍콩 갔다 오고 캐나다 갔다 오고 얘네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동양 부모는 처음 본다고. 예. 자, 권위는 뭐냐?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그건 뭐 거의 복음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예를 들어 뭐 JP니 YS니 OJ 뭐 이런 청와대를 BH 블루하우스 이렇게 높은 사람의 이름을 왜 미국 이니셜로 부르는가? 왜 감히 그들의 존함을 우리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야훼가 하나님 이름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줄임말이거든요. 야훼. 응? 아도나이. 그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임말을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와, 난 그건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권위주의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한 번도 실패 없이 그냥 뭐 KS 경기 서울대 나온 그런 어른들을 어, spoiled adult라고 한국에서 부른대요. 예, 너무 뭘 모르고 그죠? 그리고 마치 첼로이스트 요요마가 세계에서 인정받은 첼로 연주를 잘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도 잘 알겠다는 그런 착각과 똑같다. 맞는 얘기죠. 내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고 해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지지고 볶는 게 다른데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너무 우상 숭배처럼 세우는 이런 문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 광고 회사 CEO들, 사장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광고, 예를 들어 펩시콜라 광고 회사, 펩시콜라를 광고를 해주는 광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런 광고 회사의 사장들, 무지무지 유명한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다른 문화를, 예를 들어 다른 나라를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심과 존중. 와우. 음. 세상 CEO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재능은 아는데, 어? 이런 걸 아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예, 무시해버리고. 예,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막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8단어 박운웅현이라는 분 책입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